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건강 채소로 아주 인기가 높은 양배추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배추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위장에 좋은 비타민 U, 지혈 효과가 있는 비타민 K, 그리고 양배추를 인기 채소로 만들어주는 인돌3 카비놀과 설포라판 등 다양한 영양소와 무기질,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염증을 감소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으며 심장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혈당을 크게 내리는 효과가 있어 당뇨인들에게 가장 좋은 채소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 양배추즙이나 환을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인터넷 검색에서도 건강즙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찾고 꾸준히 즐겨 드시고 계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양배추를 매일같이 꾸준히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채소 양배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첫 번째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식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복통이라든지 복부 팽만감 등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장이 민감해져서 대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지거나 감소하면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복부 팽만이나 속쓰림 등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 섭취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 때문에 위염 치료 효과가 좋아 위장 건강의 최고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대장에서 쉽게 분해되고 발효가 쉽게 일어나는 고포드맵 음식이기도 한데요. 양배추와 같은 십자학과 채소 대부분이 고포드맵 음식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포드맵 음식은 장에서 발효가 잘 돼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가스 발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가스가 차면서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 배가 부풀어 오르고 복통, 설사로 이어지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장 트러블이 잦은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잘 체크를 하는 것이 좋고,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양배추 섭취량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입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힘들어지고 갑상선이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기는데요. 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인 고이트로겐을 양배추가 소화되면서 만들어냅니다. 양배추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배추를 섭취하면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겐을 만들어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이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 양배추즙, 양배추를 이용한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고이트로겐 걱정 없이 양배추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양배추를 30분간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고이트로겐 감소량이 다른데요. 양배추를 쪄서 조리하면 30%가 감소하고 30분간 물에 넣고 끓이면 90%가 제거됩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국에 넣어 끓여 먹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물로 빠져나온 고이트로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은 물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저혈당이 있거나 당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양배추 하면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에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이고 섬유질과 항산화제, 인돌3 카비놀, 설포라판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고혈당인 분들에게 추천되는 채소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혈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양배추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저혈당이 있는 분이라면 소량으로 적당히 섭취하되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이 심해져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양배추에 다량으로 함유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K인데요. 이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지혈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평상시에 멍이 쉽게 들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핏줄이 자주 터지는 분,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하혈을 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먹는 것이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전이 생겨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겼던 분들은 비타민 K와 반대되는 와파린,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과잉 섭취하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라면 비타민 K가 높은 양배추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양배추는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이기는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 저혈당이 있거나 당뇨 약물을 사용하는 분,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다량 섭취하지 마시고 드실 때에는 소량으로 양을 조절해 드셔야 하는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은 다를 수 있지만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드시고 1회 섭취량은 150g 이하가 좋습니다. 이 150g을 한 끼에 모두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각 30에서 50g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